안녕하세요. 책장 공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습관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평소 귀찮고 피곤하다는 생각에 무심코 지나쳤던 내 행동들이 습관으로 굳어져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저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이 책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책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좋았던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습관의 말들. 단단한 일상을 만드는 소소한 반복을 위하여. 김은경. 습관이라는 족쇄는 그냥은 너무 미미해서 끊어내기에 너무나 강력해진 상태가 되고 나서야 느낄 수 있다. 세뮤얼 존슨. 처음에는 별것도 아니었다. 유튜브 창에서 한 편, 두 편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언제 업데이트되나 기다리며 검색하는 채널이 생겼고 그 외의 것에까지 홀려 매일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흘려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늘었고 급기야 어느 날은 온종일 전혀 한 일 없이 유튜브 대탐험만 하다가 자정이 가까울 무렵에서야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나 오늘 뭐 한 거지? 해일처럼 허탈함과 실망, 그리고 자책이 몰려왔다.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에 마음껏 휘둘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습관은 계획한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의지를 무너뜨리며 진행되기 때문인지 늘 자기 부정감을 동반한다. 의식조차 못하다 어느 순간 그것은 쉬이 끊어내지도 못할 엄청난 것이 되어 있곤 한다. 그러니 항상 경계할 일이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무심결에 계속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가르랑거리는 것은 고양이들이 가진 매우 불편한 습성이었다. 고양이들이 예 라고 할 때는 가르랑거리고 아니요 라고 할 때는 야옹거리면 대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루이스 캐럴. 일견 객관적인 양 한 걸음 물러나 적당히 뭉뚱그려 이도저도 아닌 말을 그럴듯한 생각처럼 포장해 내뱉곤 온갖 것의 가운데서 적당하게 있는데 내 얼굴이 붉어지는 건 그걸 간파당했을 때다. 어디서 지금 비겁하게 중립적인 것처럼. 너 의견이 없잖아. 가차없는 호통에 못 견디게 부끄러웠고 가슴은 뜨끔하다 못해 전기 충격이라도 당한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 날은 좀 부끄럽고 쓸쓸하다. 뭐하러 메뉴를 보는지 모르겠네. 늘 같은 것만 주문하는데. 찰샘 슐츠. 여유로움과 늘어짐은 한 끗 차이다. 외출 준비를 하듯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라도 빗고 작업복을 차려입고 책상에 앉는 기분은 마치 힘쓸 일 앞에서 목장갑을 끼고는 손뼉을 짝 마주치며 기합을 넣거나 앞으로 힘을 합칠 상대와 힘껏 악수하는 느낌이다. 출발선에 선 긴장과 잘 될 것 같다는 기대와 시작에 힘을 주는 효과가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에 시작하는 신호를 만들면 마음가짐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파스칼. 결국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후배와 안타까운 직장 동료 이야기를 나누다 결론처럼 나온 말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런 자세와 태도는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대개는 돌발 사태에서 들키기 쉽다.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은 현실 부정과 자기 변명이 반복되거나 지나친 동의를 구할 때이다. 어떤 자세와 태도가 되풀이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오롯이 혼자가 된다는 것. 모든 관계와 단절되어 완벽히 자유로워질 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는 완벽한 자유 아래 무엇이 될 것인지 선택한다. 그 선택의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이고 일상의 성실한 태도가 어떤 선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일상의 태도가 성실해질 때 습관이 된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도 습관처럼 반복된다. 습관은 최상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너세니얼 에번스. 매일 스마트폰을 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알람에 눈을 뜨고 즐겨 듣는 팟캐스트를 켠 다음 페이스북이나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차례로 섭렵했다. 그러다 이 눈 뜨고 스마트폰부터 보는 습관이 너무 싫어서 작심하고 고쳐보기로 했다. 처음 계획은 간단하고 미미한 것일수록 좋다. 눈 뜨자마자 책 2페이지 읽기. 알람은 자명종으로 맞추고 읽을 책은 왠지 손이 가지 않아 제쳐두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도로 정했다. 원하던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 뿌듯하지만 명쾌하게 성공을 외칠 수는 없다. 눈 뜨면 책 습관만 생겼으면 좋았을 것을 책 읽기는 좋은 습관이니까 하며 잠자리에서 문구적거리는 습관으로 진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습관은 또 무엇으로 고치나? 모든 습관이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클리어. 제임스는 모든 습관은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적인 주장을 했는데 어떤 행동의 방식이 행해지는 데 유리한 장소가 있고 습관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침에 눈 뜨면 책 2장 읽기는 그냥 침대에서, 낮 2시에 파워냅은 조금 불편해도 책상 의자에서 하는 식의 구역 정하기다. 쉬운 행동은 습관으로 굳히기에 유리하다. 이제는 원하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장소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쉬운지 생각한다.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인생이라는 영화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장면에서는 느린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흘러가고 기쁘고 즐거운 장면은 총알같이 지나간다. 그나마 니클라스는 그처럼 기이한 모순에 집착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곤잘레스 씨도 입버릇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지 않던가.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클라우스 미코시.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혹은 즐거운 때를 겪는 사소한 태도,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는 사소한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다. 그 사소한 태도와 버릇들은 삶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아픔과 슬픔, 애도를 달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을 누릴 때, 무엇으로 달래고 누릴까? 세상사를 겪기 위한 당신의 소소한 습관이 부디 향기롭고 가볍기를 바란다. 습관은 먹이를 주면 용처럼 자란다. 리첼 E. 군리치. 아침에 일어나 침대 정리하기.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하루 5분 운동하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작은 습관은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꾸준히 실행의 기간을 채우면 복리의 효과로 큰 성과가 되어 돌아온다. 제임스 클리어는 말한다. 습관은 복리이다. 매일 1%의 습관을 행하면 복리의 효과로 1년이면 37배 성장한다는 것이다. 대략 80% 정도 실행될 때까지도 습관의 효과는 별 극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한 번쯤은 이율 든든한 적금을 도중에 깨지 않고 복리 이자까지 톡톡히 얹은 목돈으로 받아보고 싶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의 대여섯 명에게 버리고 싶은 습관과 남기고 싶은 습관을 물었다. 버리고 싶은 습관은 제깍 답이 도착하는데 남기고 싶은 습관은 첫 마디가 보통 이렇다. 글쎄요. 조금씩 시차를 두고 전해온 답변들은 무엇이든 끄적대는 습관, 물건 쌓아두지 않고 잘 버려요. 하나를 다 써야 새 것을 사는 것, 숙제를 빨리 하는 습관과 같은 생활 밀착형 대답이거나 그럼에도 결국 긍정, 잘 웃는 습관 같은 심리적 경향형 대답이었다. 나의 주변인들은 대체로 자기 쪼대로 사는 것 같다. 무엇이든 끄적대는 습관을 가진 A는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기록과 수집과 정리에 능하고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잘 버리는 습관을 가진 B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도맡아서는 자신의 생활 공간이 쾌적하도록 애쓰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숙제를 빨리 하는 습관의 C는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도장 깨기 하듯 효율적으로 한다. 일상의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사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습관은 나무 껍질에 새겨놓은 문자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확대된다. 세뮤얼 스마일스. 200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 메건 오튼과 켄 챙은 의지력이 훈련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처음 그들이 한 연구는 18세에서 50세까지의 성인 24명에게 2달 동안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다. 2달 동안 꾸준히 운동 강도와 횟수를 늘렸고 일주일 단위로 피실험자들에게 운동 횟수를 더 늘리라고 요구하며 의지력을 높이도록 했다. 2달 후 다른 곳에서도 피실험자들의 의지력이 향상되었는지 체크했다. 그들은 건강이 좋아진 것은 물론 흡연량이나 음주량,
카페인과 정크푸드 섭취량은 줄고 집안일을 돕는 시간은 늘었으며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순전히 운동의 효과일 수도 있어 오튼과 챙은 몇 가지 다른 실험을 더 추진했다. 실험 결과 이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흡연이나 음주도 줄고 TV 시청도 줄었다. 오튼과 챙의 실험으로 의지력 근육이 강화되면 좋은 습관이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스며든다는 게 다시 증명된 셈이라고 습관 전문가 찰스 두히그는 말한다. 한 가지를 위해 애쓴 마음은 단단해지고 성장한다. 단단해지고 성장한 마음은 그 긍정적 영향으로 10가지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된다. 그 사람의 진실은 어떤 책의 장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나 습관적인 몸짓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법이니까. 림태주. 저 사람은 그렇다고 했으니 그런 거야.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겠지. 혼자 속으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아님. 하는 판단이 되는 산뜻한 사람이 좋다. 간혹 그 솔직함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숨은 생각 찾기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최고다. 그중 가장 최고는 그 명징함을 품위 있는 말투로 전할 때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투나 습관적인 몸짓이 곧 그 사람이다. 언젠가부터 품위 있고 고상한 말투와 몸짓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인생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배웠어야 하는 것은 나의 올바른 사용법이었지만 지금까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걸 모르니 인생은 예측 불허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김연수. 습관이란 것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보니 무엇이 있나 막상 손꼽으려 하면 잘 꼽히지 않는다. 내가 어땠지? 내가 어쩌더라? 작정하고 생각해봐도 깜깜하다. 그렇게 생각을 거듭해 겨우 건져올린 것도 하찮은 것밖에 없다. 습관을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나라는 사람을 가장 많이 되돌아본 것 같다. 김현수 작가는 시절 일기에서 인생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배웠어야 하는 것은 나의 올바른 사용법이었지만 지금까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라고 썼다. 나의 올바른 사용법은커녕 그저 내 습관이 뭐지? 하는 간단한 질문 하나에도 떠오르는 것이 없어 당황할 만큼 나는 자신의 무지한데 허물며 그 사용법이라니. 나 또한 그 수두룩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배움은 인정에서 시작한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배울 것이 보일 테다. 함께하는 기쁨으로 책장 공유였습니다.